여러분, 만약 전 세계가 이거 최고다, 당장 사라 라고 외치는데 유독 여러분의 이웃들만 아니, 저건 좀 이상해, 기다려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여기 아주 기묘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유럽에서도 젊은 층의 아이콘이 되며 가성비의 신이라 불렸던 브랜드, 바로 샤오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글로벌 거물이 유독 한 나라에서만 10년 넘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10년 내내 시장 점유율 0%대. 이건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사실상의 거부였죠.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의 유별난 애국 소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석은 틀렸습니다. 애플의 점유율이 4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국적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소름 돋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이 지난 10년간 막연하게 느꼈던 그 불안함이 저 멀리 중국 땅에서 끔찍한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오작동하는 도어락부터 불타는 차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비극을 맞이한 청년들까지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엇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치명적인 결함을 우리만 직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샤오미라는 거대 제국이 왜 한국이라는 작은 장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0%라는 숫자가 어떻게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냈는지 그 10년의 기록을 현미경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만지는 스마트폰, 그리고 앞으로 타게 될 전기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통찰력을 전해드리는 돈주경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가성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안전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샤오미 제품 하나쯤은 다들 써보셨거나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보조 배터리, 공기청정기, 미밴드. 이 가격에 이 성능이 말이 돼?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며 칭송받던 가성비는 이제 대륙의 위협이라는 공포로 바뀌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샤오미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 S술에서 벌어진 연쇄 참사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왜 우리가 특정 브랜드에 그토록 냉정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쏟아져 나올 수많은 첨단 기기들 사이에서 어떤 제품이 진짜이고 어떤 제품이 독인지 구별하는 완벽한 안목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0.6%라는 숫자의 의미를 아시나요? 샤오미가 한국에서 기록한 최신 점유율입니다. 이 숫자가 왜 한국 소비자들의 승리를 상징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이라는 시장이 가진 아주 독특한 성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그토록 까다로웠던 걸까요? 여러분, K표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건 국가에서 정한 법규가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아주 높은 심리적 기준선을 말해요.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당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인들의 속도와 완벽주의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네트워크를 쓰고 아파트 단지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있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유튜브 영상이 0.5초만 버퍼링이 걸려도 왜 이러지? 하고 새로 고침을 누르는 민족이죠. 이런 환경은 제품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작동이 된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하느냐가 구매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 거예요. 샤오미가 내세운 가성비는 좀 버벅거려도 싸니까 참아 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한국인들에게 이건 통하지 않는 논리였던 거죠.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에이, 그거 그냥 중국산이라서 싫어하는 거 아니야? 반중 정서 때문이잖아 라고요.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하고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한국 소비자들은 성능만 확실하다면 국적을 가리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집단입니다. 다이슨 청소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품절 대란이 일어났던 것 기억하시죠? 애플 아이폰 점유율이 40%에 육박하는 건 또 어떻게 설명할까요? 심지어 샤오미 보조 배터리는 한국에서 국민 보조 배터리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왜일까요? 보조 배터리는 기능이 단순하고 고장나도 생명에 위협이 없으며 가격 대비 용량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인은 중국산이라서 거부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 것 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샤오미 스마트폰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용한 지 3개월 만에 액정이 나갔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도나 동남아시아라면 몇 시간을 차 타고 나가서 사설 수리점을 찾겠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집 앞에만 나가면 삼성전자, LG전자 서비스 센터가 으리으리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번호표 뽑고 앉아 있으면 1시간 안에 수리가 끝나고 기사님이 웃으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샤오미 미 시리즈를 직구해서 썼던 분이 있어요. 처음엔 디자인 예쁘고 빠릿빠릿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번 잘못했다가 이른바 벽돌이 됐습니다. 한국엔 정식 센터도 없으니 커뮤니티 뒤져가지고 사설 수리점 찾아다니고 부품 기다리는 데만 2주가 걸렸죠. 결국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몇십만 원 아끼자고 이 고생을 하는 게 맞나? 그냥 삼성 쓸걸.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성비란 단순히 구매 가격이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비용까지 포함된 개념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가전제품을 살 때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한국 소비자들만의 독특한 검증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첫째, 커뮤니티 여론 확인입니다. IT 커뮤니티부터 맘카페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여기서 실사용 후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단점과 고장 사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둘째, 보안 및 개인정보 체크입니다. 이거 서버 어디에 있지? 중국 서버인가? 내 사진 유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집 안에 두는 홈캠이나 도어락일수록 이 단계는 매우 엄격해집니다. 셋째, 2차 시장 가치 확인입니다. 내가 이거 쓰다가 중고로 팔 때 제값 받을 수 있나? 당근마켓에 검색해 봅니다. 감가상각이 너무 크면 구매 목록에서 바로 제외되죠.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샤오미는 한국 시장에서 메이저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아니 메인폰 말고 그냥 유튜브 보는 용도나 애들 장난감용으로는 샤오미가 최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용도로는 훌륭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결성입니다. 요즘 가전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걸 다 샤오미로 맞출 수 있을까요? 한국의 주거 문화는 아파트 중심입니다. 월패드 하나로 집안 전체를 제어하는 시스템에 익숙하죠. 그런데 샤오미 기기 하나가 이 시스템에 구멍을 낸다면 보안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보안이 취약한 기기 하나가 전체 홈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된다 라고요. 한국 소비자들이 샤오미를 거부한 건 단순한 기기 하나가 아니라 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불확실성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 한국 소비자들이 왜 그렇게 샤오미를 경계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 2015년 여름에 발생합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 내 집 문이 남에게 그냥 열린다는 공포스러운 현실이 카메라에 포착된 건데요.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도어락 오작동 사건. 도대체 어떤 기술적 결함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기술적인 이야기부터 살짝 해볼게요. 샤오미가 자랑하던 스마트 도어락의 핵심 기술은 3차원 구조광 안면 인식입니다. 이름은 참 거창하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도어락 앞에 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저고해선 점을 여러분의 얼굴에 쏘는 거예요. 마치 투명한 그물을 얼굴에 던져서 그 굴곡을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 같은 평면적인 2D 데이터가 아니라 코의 높이, 눈매의 깊이까지 계산하는 입체적인 방식이라 보안이 아주 강력하다고 홍보했죠.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입체 정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만약 학습하지 못한 특이 케이스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대신 가장 비슷해 보이는 데이터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최첨단 기술이 들어갔으니 옛날 방식인 번호키나 열쇠보다 훨씬 안전하겠지? 라고요. 하지만 이건 편리성과 보안성을 혼동한 겁니다.
보안의 세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복잡함은 보안의 적이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해커가 뚫고 들어올 구멍도 많아지고 소프트웨어가 충돌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샤오미의 도어락은 사용자를 편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외부인을 확실히 막는 본연의 임무에서는 너무 많은 변수를 허용해버린 겁니다. 2025년 8월 중국 베이징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주인 C씨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띠리링 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이 올 시간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놀라서 현관으로 달려간 C씨의 눈앞에는 배달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배달기사의 반응이었어요. 문이 왜 열리지? 하며 본인도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친 겁니다. 나중에 홈캠을 돌려보고 C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달기사가 음식을 문고리에 걸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드는 순간 도어락의 적외선 센서가 기사의 얼굴을 스캔했고 단 1초 만에 집주인으로 오인해락을 해제해버린 겁니다. 최 씨는 샤오미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일시적인 로직 오류일 수 있습니다. 초기화 후 다시 사용해 보시겠어요? 내 집 문이 남에게 열렸는데 일시적 오류라니요. 이 사건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중국 내에서도 샤오미 도어락은 도둑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격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10년 전부터 우려했던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믿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장 최악의 답변이 돌아온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도 스마트 도어락이나 IoT 기기들로 채워져 있나요? 지금 당장 체크해보세요. 첫째, 안면 인식이나 지문만 쓰지 마세요. 반드시 지문 필수 비밀번호 또는 안면 인식 카드키처럼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열리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샤오미 같은 일부 보급형 기기들은 이 기능을 끄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수동으로 잠그는 걸쇠를 반드시 설치하세요. 소프트웨어가 미쳐서 문을 열어줘도 물리적인 쇠창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기기가 업데이트될 때 어떤 서버를 거치는지 확인하세요.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중국 서버와 통신한다면 해커가 여러분의 도어락을 원격에서 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물으십니다. 삼성이나 직방 같은 곳도 안면인식 쓰는데 거긴 왜 이런 사고가 안 나나요? 차이는 보수적인 기준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안면인식 기술을 넣을 때 인식률을 99%까지 올리는 것보다 5인식 확률을 0.0% 이하로 낮추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조금 느리게 열리더라도 확실한 사람만 열어주겠다는 철학이죠. 반면 샤오미는 빠르고 신기한 경험을 우선시했습니다. 베이징의 비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어락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건 재산의 문제지만 문이 안 열리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되거든요. 2025년 샤오미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 SU3이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직후 차에 불이 붙었는데 목격자들이 달려가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첨단 히든 도어 핸들이 먹통이 된 건데요. 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3명의 대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샤오미가 숨기고 싶어 했던 하지만 전 세계가 알아버린 그 참혹한 사고의 진실. 요즘 나오는 최신 전기차들 보면 손잡이가 매끈하게 숨어 있다가 주인이 다가가면 스르륵 하고 튀어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걸 히든도어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고 공기 저항 계수를 낮춰서 주행 거리를 늘리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안전의 맹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차의 전력이 끊기거나 제어 컴퓨터가 망가진다면 그 화려한 손잡이는 차체 안으로 꼭꼭 숨어버린 채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철벽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전기차는 원래 불이 잘 나고 위험하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폭주 현상 때문에 불을 끄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짧고 중요하죠. 진짜 안전한 차는 불이 안 나는 차가 아니라 불이 났을 때 탑승자가 탈출할 수 있도록 최후의 순간까지 문을 열어주는 차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사고가 나면 에어백이 터짐과 동시에 자동으로 모든 문잠금을 해제하고 전력이 끊겨도 안팎에서 기계적 힘으로 문을 열 수 있는 백업 장치를 반드시 설계합니다. 하지만 샤오미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2025년 3월 29일 중국 안후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3명의 대학생을 태운 샤오미 SU7 한 대가 자율주행 보조 모드를 켜고 시속 116km로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앞서가던 차량의 급제동에 대응하지 못한 SU7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맙니다. 충격은 컸지만 초기에는 차체가 크게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충돌 직후 배터리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운전자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안에서는 학생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그런데 밖에서 문을 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매끈한 차체 속으로 들어간 손잡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식 잠금 장치가 충격으로 먹통이 된 거예요. 결국 불길이 차 전체를 덮쳤고 그 화려했던 민트색 SU7은 앙상한 뼈대만 남은 강철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패닉에 빠진 탑승자가 찾을 수 없는 설계, 그게 샤오미의 민낯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기차를 타고 있다면 생존을 위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전기차에는 전기가 끊겨도 문을 열 수 있는 물리적 레버가 있습니다. 보통 손잡이 아래쪽이나 바닥 안쪽에 숨겨져 있죠. 눈 감고도 당길 수 있을 만큼 위치를 익혀두세요. 둘째, 비상용 망치를 비치하세요. 셋째, 자율주행을 과신하지 마세요. 기술을 믿되 여러분의 손은 항상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테슬라도 사고 있지 않았나요? 왜 샤오미만 문제 삼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은 사고 데이터를 수집해 즉각 설계를 변경하고 물리적 레버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수십 년의 안전 노하우를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하지만 샤오미는 자동차 사업 진출 3년 만에 차를 뽑아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얽히고 설킨 자동차에서 경험이 없는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 중심의 설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사고가 보여준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10년 동안 샤오미의 스마트폰조차 경계했던 이유가 결국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증명된 셈이죠.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의 대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그들은 운전자 부주의를 먼저 언급하며 기술적 결함을 부인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샤오미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이런 고성능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파헤쳐보니 가성비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됐던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샤오미의 창업자 레이쥐는 하드웨어 마진을 영원히 5% 이내로 유지하겠다라고 약속했죠. 보통 제조사들은 2030% 이상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야 다음 모델을 연구하고 엄격한 안전 테스트를 하고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니까요. 그런데 샤오미는 이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들은 하드웨어를 돈 버는 도구가 아니라 사용자를 모으는 미끼로 봤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이게 먹혔지만 자동차와 도어락에서는 이 공식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비용 절감은 성격이 없습니다. 결국 어디선가 더 큰 비용을 깎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검증의 시간과 부품의 신뢰성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신차 하나를 내놓기 위해 5년에서 7년 동안 수천 대를 부수며 테스트할 때 샤오미는 단 3년 만에 차를 뽑아냈습니다. 이건 효율적인 게 아니라 생략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깎여나간 그 비용이 결국 사고 현장에서 소비자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로 청구된 것입니다. 테슬라나 현대차, 벤츠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 온갖 험지에서 수백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테스트를 수십 년간 반복해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3년 만에 차를 뽑아냈죠. 레이주인 회장은 우리는 스마트폰 제조 노하우가 있어서 빠르다 라고 자랑했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부품들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샤오미는 이 시간을 자본과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을 부린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충돌 시 문이 열리지 않는 기초적인 설계 결함이었습니다. 앞으로 말도 안 되게 싼 제품을 보신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제품이 고장났을 때 내 생명에 치명적인가?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 무엇을 생략했을까? 사후 관리 만기 내 동선 안에 있는가? 샤오미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것을 IT 관점에서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렉이 걸리면 껐다 켜면 되지만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에서 소프트웨어가 0.1초만 멈춰도 사람이 죽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없는 기계적 신뢰성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샤오미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을 때
옆 동네에서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똑같은 중국 기업인데 샤오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기로 한 회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10년 동안 준비하겠다. 그리고 차를 팔기 전에 고치는 곳부터 만들겠다. 라고 선언한 이 기업. 바로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BYD입니다. BYD의 핵심 키워드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배터리부터 반도체, 모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직접 만듭니다. 샤오미가 조립에 집중했다면 BYD는 재료부터 요리하는 셰프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들이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극도로 낮기로 유명하죠. 한국 소비자들이 그토록 불안해했던 배터리 화재, 공포의 기술적 해답을 먼저 제시한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만만하게 본다? 샤오미를 보면 그렇게 느낄 만도 하지만 BYD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무려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전기버스, 트럭 같은 상용차 시장부터 조용히 공략하며 한국의 가혹한 지형과 기사님들의 피드백을 수집한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25년 1월 BYD가 한국 진출을 선언했을 때 업계가 가장 놀란 점은 인프라였습니다. 보통 차부터 팔고 서비스 센터는 나중에 생각하는데 BYD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센터를 먼저 구축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집 근처에 갈 곳이 없으면 그건 애물단지입니다. BYD는 우리가 전국에 센터 깔고 기다리겠다는 물리적인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진출 첫 해에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둔 비결이 여기 있었죠. 샤오미와 BYD의 차이는 결국 시간과 신뢰에 대한 태도 차이였습니다. 과거 일본차나 한국차가 처음 해외에 나갔을 때도 똑같은 시선이 있었죠. 그걸 극복한 건 품질과 시간이었습니다. BYD는 그 가치를 인정했고 한국 시장의 엄격한 테스트를 견디며 신뢰를 쌓아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소비자들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은 한국을 단순히 작은 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면 저 전 세계 어디서든 1등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성지로 여기기 시작했죠.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 한국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기술 수용 속도와 비판적 안목은 압도적 1위니까요. 여기서 살아남으면 프리미엄으로 인정받는 K 필터 현상이 고착화된 겁니다. 샤오미는 한국의 폐쇄성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의 진화된 안목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좋은 것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지만 어설픈 것에는 그 누구보다 잔인하게 등을 돌립니다. 2026년 현재 샤오펑이나 지커 같은 다른 브랜드들의 태도가 바뀐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 진출 전 데이터 수집에만 수년을 더 투자합니다. 와, 이거 정말 안전하고 튼튼하네 라는 말을 듣는 게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글로벌 CEO들은 이제 한국에서의 성공을 품질 보증서로 씁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 밑에서 배운 며느리가 살림 잘한다는 말처럼 한국 소비자들의 매운맛 피드백은 글로벌 기업들을 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샤오미의 기록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준엄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가성비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이제는 가격 대비 신뢰와 안전이 되어야 합니다. 싸게 산 대가가 나의 생명이라면 그것은 가장 비싼 소비입니다. 둘째,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신생 기업의 화려한 마케팅보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된 안전 테스트를 더 믿어야 합니다. 셋째,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움은 축복이었습니다. 0%라는 숫자는 샤오미의 실패가 아니라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막아낸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거대한 방어와 벽이었습니다. 앞으로 기기를 선택할 때 이 가이드를 기억하세요. 책임의 주체가 명확한가? 전기가 끊겨도 작동하는 물리적 백업이 존재하는가? 내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투명한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샤오미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명의 가치가 왜 우선인지를 몸소 실천해온 현명한 소비자들의 모습 말이죠. 2025년 중국에서 들려온 비보들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견지해온 그 차가운 냉소가 사실은 가장 뜨거운 자기 보호 본능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인간의 안전을 담보로 잡는 기술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샤오미의 가성비가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시장으로 만드는 주인공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생활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돈주경제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샤오미의 빈자리를 무서운 속도로 치고 들어오는 후발주자들의 한국 상륙 전략을 직접 취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주경제였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현명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